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학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생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페셜 니드 학생들만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건가 하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2탄까지 하다가 말씀을 더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탄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탄에서 메디컬 필드 엑스레이하고 울트라사운드, 메디컬 랩 테크니션에서 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정확하고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컬 필드에서 일을 하려면 정확성과 유창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거기 인터뷰는 그냥 뭐 네 성격은 어떠니, 뭐 네 장단점이 뭐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를 줘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하는 형식의 인터뷰가 많아요. 특히 메디컬 쪽은 의사를 지원하시는 분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덴티스트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망을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쭉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이 컸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전공으로 가서 어떤 길로 이 캐나다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면 저는 붙을 줄 알았거든요. 자만과 오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돌린 쪽이 CAD였어요. 왜냐면은 CAD는 설계를 하는 거죠, 컴퓨터로. 그래서 일단 수학을 잘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CAD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팀원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유창성이나 정확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메디컬 쪽보다는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때 CAD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CAD가 굉장히 초단계였어요. 시작 단계. 막 프로그램이 나왔을 당시. 근데 지금 CAD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CAD 12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칼리지에서 배웠을 때는 CAD 12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CAD나 엔지니어 쪽 같은 것은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숫자 하나가 틀리면 안 되고, 어떤 도면을 그릴 때 0.01mm도 틀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를 지었을 때 건물이나 뭐 집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했을 때 CAD상 제도상에는 0.01mm지만은 실제 건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꼼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덤벙대는 성격이고, 하지만 저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창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CAD를 하면서. 왜냐면은 선을 분명히 나는 그렸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직선인데 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사선이 되어 있고, 선과 선 끝을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대해 보면 또 이게 안 맞아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제가 제도를 했을 때, 설계를 했을 때 그냥 집을 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마당은 뭐
마당하고 그 도로의 그 사이의 간격이 거리가 법적으로 얼마가 되어야 하며 그런 걸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뭐 얼마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그게 다 법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넘으면 안 되고 그 법적 기준에 그런 거를 숙지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사 하나도 그리는데 나사도 다 그 품번이 들어가 있어서 그 품번이 맞는 나사들끼리 조그만 나사 다 틀리잖아요. 디자인과 사이즈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제가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은 나사면 나사지 그냥 나사는 망치로 그냥 두들겨 박으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말리더라고요. 왜 한 학기 했는데 아깝게 그만두냐. 자기가 잘 도와줄 테니까는 끝까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냥 마칠까 이미 반 했는데 나머지 반 맞춰서 취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는 게 그거 프로그램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서 그거를 직업으로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직업을 평소에 내가 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쉬운 코스를 밟는데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말 실제로 직업 전선에 나가서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가면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관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황을 했죠. 자, 내가 이제 이걸 관뒀는데 두 번째 내가 프로그램을 택할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가를 선택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그 다음에 돈은 학비는 학비대로 또 낭비를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메디카 쪽에 미련은 못 버리고 그 치위생사가 되기로 합니다.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높아요. 시간당 45에서 50불 받고요. 그래서 치위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원 자격을 받더니 아무래도 이것도 메디칼 쪽이니까는 그 지원 자격이 첫 번째 생물을 대학교 1학년 과정 들어야 되고 수학도 캘큘러스 들어야 되고 대학교 1학년 과정이요. 그 다음에 통계 대학교 1학년 과정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수학 12 고등학교 과정 12만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거를 리퀘어먼트를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칼리지에 가서 들었죠. 근데 그건 대학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2 과정보다는 조금 더 점수에 신경도 쓰고 그 다음에 공부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짰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공부하면서 파트타임도 하고 발런티어도 했습니다. 메디카 쪽은 반드시 발런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디카 쪽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지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그 필드에서 최소한 발런티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뽑아주지. 안 그러면은 직업을 취업이 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수업을 들었죠. 오전 8시 반에 통계를 듣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를 듣고요. 두 과목만 들었어요. 일단은 왜냐면 저는 좋은 점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수학 두 과목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생물은 나중에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수학을 들으면 그날 배운 내용은 바로 그날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2개 들었기 때문에 그 공강 시간에 복습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풀어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그 문제를 다 풀어보죠. 그래서 시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아니면 퀴즈가 있을 때까지 제가 시험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그 횟수가 10번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복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문제의 그 숫자마저도 내가 그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복습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글에서 찾아보고 인터넷
그 강의도 구글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1시간 반인가 1시간인가 주거든요. 수학 시험을 볼 때 저는 시간이 남아서 2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하면은 3번까지 풀어봐서 검사를 계속 했어요. 시험 보는 중간에. 시험 볼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 틀리고 많이 틀리면은 2개. 정말 못 봤다 3개인데 3개까지 점수가 내려간 적은 한 번 있었나 그러고 보통 하나 틀리는데 그 하나도 덤벙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성격이 덤벙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잘못 본다든가 푸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쓴다든가 5를 써야 되는데 6을 썼다든가 푸는 과정에서. 그래서 근데 저의 취약점은 영어였어요. 아무래도 저는 어학 쪽이 그 수학만큼 잘하지 못했고 영어 느는 시간도 남들보다는 좀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든 막 피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결론은 영어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또 일을 했죠. 파타임을 했는데 한 5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시에 끝나요. 파타임이. 그거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면 11시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수학 점수 잘 받고 그랬는데 그 치위생사의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치과에 가서 견습하는 게 있었어요. 보고 쓰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 증명서 받아오는 게. 근데 이제 하루 나가 보니까는 또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환자 치과 의사분들도 환자 그 잇몸이나 이를 치료하는데 째기도 하고 뭐 꼬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위생사분들도 그냥 저는 처음에 좀 아니란 생각을 했죠. 그냥 뭐 클리닝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내 성격이랑 좀 안 맞겠다. 왜냐면 제가 꼼꼼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꼼꼼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원 자격에 그 필드에 가서 3일이나 뭐 일주일이나 너가 견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서를 받아와라 라는 그 지원 자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막상 프로그램만 들으면은 정말로 그 직업 전선에 갔을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는 딱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수학 2개의 점수는 학점은 다 받아놨지만 생물은 듣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를 기웃기웃 거리면서 하이에나처럼 막 떠돌린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거를 후회하지 않는 게 여러 분야를 내가 보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띄게 됐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은 그게 좀 값진 시간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냥 무조건 가서 취업하기 바빠서 취업해갖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 아니면은 미래가 안 보이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는 일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치위생사도 그만두고 이제 생각했죠. 자, 이제 내가 여러 분야를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한국에서 교육 쪽에 있었고 교사였는데 왜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쪽으로 한번 너 생각을 해봐라. 왜? 그러고 EA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교사가 아니고 그냥 에듀케이션 어시스턴트에서 장애 아들을 서포트해주는 일인데 그게 너한테 적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가 일하던 분야니까는 그걸 알아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친구도 또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친구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다. 그 친구의 친구도 한국에서 교사였는데 여기에서는 이해를 한다. 그쪽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다시 이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이해를 안 한 게 저번 비디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부족 직업군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막 교사들이 해고를 많이 당하는 시기였어요. 교사들이 많고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 자르지 마라 막 데모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사조차도 이렇게 많이 잘리는 상황에서 그러고 잘렸는데 과연 EA의 자리가 있을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졸업했는데 내가 직장이 없으면은 그래서 무직자로 있으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한국이면은 뭐 그쵸 좀 마음 편하게 여기보다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조금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직자의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된 게 과연 내가 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 즐거웠었고 내 적성에 맞고 저 또한 그 교육 쪽에 커리어를 계속 쌓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그 EA를 졸업했을 때는 그 EA가 부족 직업군이어서 굉장히 많은 EA를 필요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이 빨리 됐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퍼미넌 잡으로 바로 금방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현재 부족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을 때는 부족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부족 직업군이어도 졸업할 당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부족 직업군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사도 제가 졸업을 했을 때 EA를 졸업했을 때는 부족 직업군이었는데 지금은 부족 직업군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학군의 스쿨 디스트릭에 교사들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 직업군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EA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공부한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